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12월 28일, 오늘은 토요일장이지만, 사실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시간은 뭐 한정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MLCC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올랐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좀 관심 있게 좀 보여지는 내용들이, 그 다음 OLED 장비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기타 등등 후공정, 전공정, 장비 소재, 이런 종목들에 좀 강하게 지금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자, 미국 나스닥 지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9,000포인트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자 1858포인트인데요. 차트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가. 자, 5년 정도치를 과거를 한번 돌려보니까요. 5년까지 아니라 한 1년치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자, 1600포인트에서 계속 이렇게 잡아주는 모양이 나오죠. 자, 한번 3번 정도 맞고 떨어지고 자, 이런 모양이 보이면서 돌파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눌림목 주고 한번 이렇게 멋지게 날아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 결국에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에 혹은 그 지수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횡보해서 에너지를 응축한 이 자리만큼 올랐다가 또 다시 이렇게 더 올라가는, 자,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최근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자, OLED 장비라든지 그리고 비메모리, 그 다음에 시진핑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바닥에 상승 초입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건 또 그 정치 테마 이낙연 관련주였고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 관련주 멀티 카메라, 그리고 MLCC 업황 회복 대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눈에 띕니다. 어떤 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게 눈에 띄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보는 그 관점에 대한 그 종목이나 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늘 수시로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하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힌트와 정답이 좀 어느 정도 담겨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카카오 스탁입니다. 이 카카오 스탁에서 아래쪽 여기 더 보기 오른쪽 하단에 더 보기를 눌러보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와 제가 하트를 그리면서 이쁘게 사진을 찍었네요. 네. 자, 그리고 어디를 찍냐 하면요. 요 알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어, 증시 동향 클릭을 하면요. 여기 이제 그날 있었던 상한가, 하한가, 신고가, 신저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고가 알림을 한번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시지를 눌러보면 자, 이게 언제죠? 2019년 왜 이렇게 길어? 자, 금요일장 이제 신고가 갱신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이제 수산중공업이라든지 DB하이텍, LG 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친구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보면 되게 삼성 보이는 게 공통점이 삼성, 그리고 레버리지, 반도체, IT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대형 성장주, 대형 가치주. 자, 그러면 그 교집합을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 관련주, 삼성은 반도체 핸드폰이죠. 그러면 반도체와 반도체와 그리고 IT, 자,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을 보니까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눈에 띄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2년 동안 2년 동안 고점을 찍으면서 계속 이렇게 지수가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드디어 지금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가 한번 이전 고점 만들고 다시 떨어졌다가 이전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데, 자, 이전 고점을 이렇게 2번 혹은 3번 건드리다가 이 매물벽을 살짝 뛰어넘는, 자, 이런 종목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파가 나오면 그동안 위에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이 될 만한 자리가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 그러면은 한번 강하게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 그런 내용들을 좀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요 종목들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맥널티는 이제 커피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DNC 미디어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 뭐 이렇게 뭐죠? 그 엔터테인 관련주 이런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같이 이따가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뭐 뻔히 아시는 거고 이게 비메모리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휴대폰 관련주입니다.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FA 영우 DS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도체이긴 합니다. 반도체인데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그 누구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형주라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자, GST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웰덱스도 마찬가지 반도체 그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그 내용들에 대한 어,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반도체, 하이비전 이거 카메라 모듈 관련주예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 다음에 아모텍, 저는 이거를 좀 안테나 5G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반도체예요. STI 반도체, 이거는 또 시각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다라고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AP 시스템 마찬가지, 도구전자 마찬가지, 원익 IPS 마찬가지고요. 원익 IPS도 반도체 관련주고요. 도구는 알다시피 이제 카메라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 이런 전부 다 대충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H 바텍은 삼성 갤럭시 폴더 관련주죠. 네, MCNS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요. 자, 이렇게 자 쭉 해보니까 제일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갤럭시 폴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지금 52주 혹은 그 연중 혹은 최고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자, 이런 종목들을 차트를 하나씩 좀 보는 편입니다. 해서 아까 이야기한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닥을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이 이제 제대로 쾅 터지면서 시작되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데, 차트도 물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오를 만한 실적이 앞으로 이전보다 어떻게 더 좋아지는가. 그러니까 2017년, 18, 19, 20, 가능하면 21년 혹은 22년까지 이전 실적이 계속 쭉 올라가는 것인가, 혹은 2019년, 20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수급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수급은 사실 제가 봐왔던 바에 의하면은 자, 이런 옆으로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이제 파동이 시작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외국이나 혹은 기관들이 많이 팔고, 예를 들어서 이게 대형주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요 한 달 정도 때는, 혹은 뭐 20일 정도, 한 15일 정도는 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면서 개인이 많이 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몇 개월 가지고는 우리가 그 수급이 몰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급은 시가총액이 뭐 3천억 혹은 5천억 이상이 돼야지, 최소한 5천억 이상은 돼야지 그다음 메이저 수급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신뢰성을 좀 가지고 이 6개월 혹은 8개월 동안 행보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기관이 모아가는데 불구하고 개인은 계속 팔더라.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2천억, 시가총액 1,500억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 뭐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까만 머리 외국인들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들은 돈이 관련돼 있으면 충분히 그런 작은 시가총액, 그리고 대주주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들의 어떤 작은 돈으로, 세력으로 의해서 충분히 이게 우지차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소형주는 소형주대로,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이렇게 좀 우리가 매매의 어떤 계획을 좀 다르게 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만 1탄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자, 2탄부터는 요 종목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들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지금도 매수할 만한 위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 주도할 만한,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그 내용들에 좀 공감이 가는,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종목을 같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또 제가 매수하고 매도했고 수익 내고, 또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일 때 공통적으로 차트의 모양이 보일 때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탄이었습니다.